네, 오늘 날씨톡 이슈톡 네. 불쾌지수 대해서 얘기 나눠본다고 했죠. 안 할래요. 안 해요? 안 할래요. 아, 이렇게 지치고 또 불쾌지수가 높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게 할래요. 됩니다. 네, 짜증나요. 맞아요. 우리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오늘은요, 이 불쾌지수에 대해서 자, 감사합니다. 불쾌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화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테마 함께 만나보면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테마 무더운 여름 상승하는 불쾌지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에는 폭염 굉장히 급증을 그쵸. 한다고요. 네. 네. 아야. 네. 이렇게 해보죠. 한 대 이렇게 한 대 맞으시고 네. 정신이 아, 정신 차리려고요. 혼내주신 거 네네네. 같아요. 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찝찝해하고 네. 이렇게 또 더위에 금방 지치고 그런데 오늘 불쾌지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불쾌지수란 이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이나 또는 습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네. 여기서 습도 온도는 보이시죠? 이 습도 온도는 수증기가 혼합된 네네. 웃음이 또 터졌네요. 이 수증기가 혼합된 습공기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습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습고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 플러스 습고 온도를 더해준 다음에 0.7이죠. 곱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40.6 이게 바로 불쾌지수인데 어렵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뭐 웨더뉴스 통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불쾌지수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 불쾌지수가 또 어느 정도의 기준치 정도가 다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70에서 75 불쾌지수가 이 정도 되면은 약 10% 그리고 약 10%의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75에서 80이면은 약 절반이죠. 네. 50%의 사람들이 이런 와우. 불쾌지수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 불쾌지수가 80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불쾌지수를 다 느낀다고 해요. 네, 그럴 때 같은 자리에 있으면 피부가 닿는 것도 짜증나고 막 다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에어컨을 조금 키우고 티어터 그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80% 이상 있으면 좀 시원하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개인에 따라 차이도 있고요. 인종에 따라서 또 차이가 오, 있다고 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1959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0개 도시에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알려줄 때 불쾌지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쾌지수라는 말 자체가 불쾌감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 불쾌지수를 온윤지수라고 대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와우, 네. 어쩔 때는 한국이 더워도 괜찮지만 이게 습도까지 포함하면 더 느낄 수 있고 그래도 건조했으면 덜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습도까지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불쾌지수를 우리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시원한 옷차림 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푸니타 씨가 입은 의상이나 제가 네네. 입은 이런 린넨 소재의 옷 통풍이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얇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옷을 네. 입어야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땀 배출, 흡수 이런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는 출퇴근 시에 이런 정장보다는 캐주얼 복장으로도 많이 출퇴근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시원한 소재를 입으시고 출퇴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쿨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쿨매트도 나오고 뭐 쿨 스프레이, 쿨링 스프레이 그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뭐 USB 선풍기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거 컴퓨터에다 꽂아두시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셔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
먹어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있으면 또 컴퓨터가 에너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열이 계속 나가지고 얼굴에 가까우니까요. 네. 계속 뜨거워지고 더워지니까요. 컴퓨터에 다 대도 괜찮고 저희 얼굴에 대도 괜찮을 만큼 이런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전자기기 있는 데들은 모니터 있는 쪽에 특히나 굉장히 열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풍기 같은 거 두셔도 USB 선풍기 이용하셔도 좋고 건조하기 때문에 USB 가습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미니로 된 용품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네.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습도 유지입니다. 이 적정 온도와 그리고 습기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한 26도 정도 맞춰주시고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어느 정도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도 저희가 숯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아, 맞아요. charcoal에 대해서 네. 그 숯도 습기에 있는 걸 빨아먹는 그런 효과가 제습. 그렇죠. 제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한 3개 물컵 사이즈 3개를 샀는데요. 네. 한 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 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은 우리 또 신체 리듬이 균형적으로 또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피곤할 때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셔도 굉장히 좋은데 적당한 운동 같은 걸로 좀 체력을 이렇게 단련을 시켜주시는 것도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네. 밖에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맞아요. 운동도 안 하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쵸. 운동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계속 유지하면 네. 더욱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불쾌지수 또 알아봤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또 불쾌지수를 그쵸.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청국장이에요. 굉장히 뜨거운데. 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역시 이열치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안 먹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냄새 때문에 그럴 네. 텐데요. 그래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더운 날 이렇게 청국장 드셔보셨나요? 더운 날은 아니지만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맛있죠? 그렇죠. 언제 먹는지 네. 상관없이 다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 혈압 강화제라고 불릴 만큼 혈압을 낮추는데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화가 치솟아서 뭐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좀 이렇게 힘들 때는 콩 속에 함유된 바실러스균에 의해 발효된 아미노산 조각들이 이 혈압 상승의 원인인 소금기를 체외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혈압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렇지만 또 이런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또 먹으시면 오히려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음식들도 자기 체질에 맞게 맞아요.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암 그리고 뭐 네. 성인병 같은데도 굉장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넘버원은 청국장이었는데요. 네. 넘버2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볼게요. 네네. 네, 두 번째는 다시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마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좋아하세요? 저는 어제 먹었어요. 정말요? 네,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마트에 우리 엄마가 갔는데요. 그 어머님이 그냥 초고추장에 적셔가지고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구워가지고 쌈을 싸가지고 네. 먹었더니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기가 더 탐이 납니다. 네, 어쨌든 다시마. 네, 이런 다시마 같은 미역과 같은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와우. 몸의 긴장도 풀어주고 또 뭐 미세한 근육들을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초조함이나 긴장감도 해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뭘 먹으면 맛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푸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인생의 약간 조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그만큼 맛있는 음식도 건강해지면 플러스죠. 그렇죠. 네네. 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네요. 네. 딸기 그리고 레몬인데 하루에 적당량의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몸속에 쌓인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생기를 되찾는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바이러스에도 면역력이 생겨요. 이런 비타민들을 우리가 먹어주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금방 회복되는 이런 효능이 네.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맛있는 거 다 있네요. 네. 레몬, 스트로베리 다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한번 차려서 먹는 네. 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고 해요. 네, 감자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것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감자 여러 가지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쾌지수도 완화시켜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 참고하셔서 여름철 좀 쾌적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톡 이시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